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약밥, 식혜, 한약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대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추는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강한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는 당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생과 기준으로 100g당 약 100kcal의 열량을 내며 건조과일 기준으로는 270에서 300kcal 정도의 열량을 냅니다. 대추는 당분이 많은 과일이므로 다이어트 시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혈당 상승과 칼로리 섭취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대추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다른 저칼로리 과일이나 채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장수에 도움을 주는 대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져 온 과일입니다.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라는 속담처럼 대추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대추는 특히 노약자에게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는데 한방에서 여러 약재를 조화롭게 하고 독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의 영양성분 높은 섬유질 함량과 낮은 칼로리 덕분에 대추는 훌륭하고 건강한 간식입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항산화 및 면역 증강 특성을 지닌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근육 조절과 전해질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도 상당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추 열매에는 천연당 형태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말린 대추는 신선한 과일보다 당분과 칼로리가 훨씬 높습니다. 이는 말리는 과정에서 과일의 당이 농축되고 가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당분이 첨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의 건강상 이점. 혈관 건강 개선. 대추에는 시토스타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코점막을 강화시켜 기침, 감기 예방 및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효과를 통해 혈관 손상을 방지하고 혈관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신경 안정 효과. 대추에는 폴리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경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이완 효과로 인해 대추를 섭취하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추를 통째로 삶아 먹거나 대추씨를 가루내어 물에 타서 마시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 대추의 올레오아미드 성분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기억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수험생의 건망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뇨작용. 대추는 사포닌 성분을 통해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노폐물 및 수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붓기 해소, 혈액순환 개선,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노화 예방. 대추는 베툴린산, 알피톨산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냉기 개선, 노화 억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기타 영양소들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 개선. 대추에 함유된 비타민C와 기타 영양소들이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추가 코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하여 비염, 기침, 천식 등의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관절염 및 류머티즘 완화. 대추는 근육 긴장 해소, 염증 감소, 통증 완화 등의 소염진통 효과로 관절염과 류머티즘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 윤활 개선, 연골 보호, 골다공증 예방 등의 관절 건강 증진 효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대추에는 비타민C, B1, B2, 아연 등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백혈구 활동을 촉진하고 B1은 면역세포 생성을 돕고 아연은 면역 반응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피로 감소. 대추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해소 및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돕고 엽산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대추에는 철분과 구리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 및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며 구리는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비위 기능 개선. 대추는 비위를 튼튼하게 하여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추는 체질상 소음인에게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음인은 비위가 허약한 경우가 많아 대추의 비위 강화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대추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탄력 유지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피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여성 건강 개선. 대추는 여성 건강 증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태아 신경관 결함 예방, 빈혈 예방, 생리주기 건강 유지 등의 효과가 있으며 자궁 건강 증진, 체중 관리, 불면증 개선, 에스트로겐 공급 등 여성 건강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추 섭취 시 주의사항. 항우울제인 벨라팍신이나 다른 항우울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대추가 이들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의 GI 지수가 높아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뇨 환자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사과나 배 등 단단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많고 습한 체질인 경우 대추를 과용하면 복통, 설사, 가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부글거림,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석류는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수분이 풍부한 토양에서 최상의 품질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즉 북반구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석류의 제철로 이 시기에 소비하면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석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석류는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보통 5에서 10m까지 자라며 가지가 여러 개 뻗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둥글고 단단한 껍질을 지니며 붉은색에서 황금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띱니다. 내부에는 아삭한 씨앗과 풍부한 과즙이 가득 차 있어 석류를 먹을 때는 씨앗과 과육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석류는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석류는 풍부한 수분과 영양으로 체내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화적으로 석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석류의 영양적 특징. 석류는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석류의 칼로리는 약 83칼로리입니다. 주요 영양 성분으로는 탄수화물 약 18.7g, 단백질 약 1.7g, 지방 약 1.2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류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석류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석류의 건강상 이점. 항산화 작용. 석류에는 폴리페놀, 특히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체내의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석류의 항산화 효과는 녹차보다도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석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C와 같은 면역 증진 성분이 풍부하여 석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석류를 섭취하면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염증 효과. 석류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생리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여러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를 섭취하면 이러한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염증 반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 증진.
석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이롭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증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석류의 섬유소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더욱 개선합니다. 피부 건강.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의 탄력을 높이며 노화 방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석류 추출물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석류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 덕분에 체중 관리에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석류 주스를 마시는 것도 체중 조절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석류에는 비타민 K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뼈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암 예방 효과. 여러 연구에서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특정 유형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에 포함된 엘라그산은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뇌 건강.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석류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류의 섭취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석류 고르는 법. 석류의 껍질은 붉고 윤기가 나야 합니다. 색상이 고르고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살짝 주름이 잡힌 껍질은 숙성이 잘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석류를 선택하세요. 무거운 석류는 내부에 씨앗이 가득 차 있어 수분이 많고 신선합니다. 껍질에 상처나 갈라짐이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상처가 있는 석류는 내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둥글고 균형 잡힌 형태의 석류가 좋습니다. 불규칙한 모양의 석류는 성장이 불균형했을 수 있습니다. 석류 보관법. 석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서 1주에서 2주 정도 보관할 수 있으며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석류를 냉장 보관할 경우 신문지나 종이타올로 감싸서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껍질이 손상된 경우에는 랩으로 싸서 보관하세요. 석류 씨앗을 따로 보관할 경우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하며 냉동할 경우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석류 활용법. 석류를 반으로 잘라서 씨앗을 제거한 후 주석이나 믹서기로 갈아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석류 주스는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석류를 샐러드에 추가하면 색감과 아삭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특히 그린 샐러드나 퀴노아 샐러드에 잘 어울립니다. 석류를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팬케이크, 케이크 토핑으로 활용하면 맛과 비주얼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석류 주스를 활용하여 드레싱이나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와 함께 섞으면 상큼한 드레싱이 됩니다. 석류는 고기 요리나 해산물 요리에 추가하면 독특한 맛을 더해줍니다. 특히 중동 요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석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석류를 섭취했을 때 가려움증, 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석류를 처음 섭취하는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는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또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석류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석류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물이나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석류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 주스는 당분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석류 주스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며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석류는 산성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산을 자극하거나 위염, 식도염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석류를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석류 주스를 희석하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화과는 아시아 서부와 지중해, 연안을 원산지로 가집니다.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무화과는 기후와 토양이 적합하여 다양한 품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무화과가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인식되었으며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안정감과 풍요를 상징하며 흙의 에너지를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무화과는 특히 소화 기능을 돕고 체내의 불순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무화과는 전통적인 한방에서도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무화과의 제철은 주로 여름에서 가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가 최적의 수확 시기로 이 시기에 수확된 무화과는 가장 신선하고 맛이 뛰어납니다. 제철의 무화과는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한 맛을 자랑하여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선한 무화과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화과 적정 섭취량. 무화과는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3개의 신선한 무화과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는 약 150g에서 200g 정도에 해당하며 이 양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당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자연 당분이 많아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말린 형태로 섭취할 경우 농축된 영양소와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린 무화과는 하루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4~5개의 말린 무화과에 해당하며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습니다. 무화과의 영양적 특징. 무화과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A, C, K와 칼륨,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100g의 무화과에는 약 74칼로리의 열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화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화과의 건강상 이점. 소화 개선. 무화과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기적으로 무화과를 섭취하면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무화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 함량 덕분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식으로 무화과를 선택하면 건강한 다이어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 무화과에는 칼륨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면역력 강화. 무화과는 비타민C와 기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유익합니다. 비타민C는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여 몸이 질병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부 건강. 무화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은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높이고 항산화 물질은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혈당 조절. 무화과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과정에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당뇨병 환자에게도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 건강. 무화과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무화과를 섭취하면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무화과에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도를 원활하게 하고 불안감을 완화하여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암 효과. 무화과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물질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건강. 무화과는 비타민 A와 기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무화과를 섭취하면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고르는 법. 무화과의 색상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숙한 무화과는 진한 색을 띱니다. 껍질에 상처나 갈라짐이 없어야 하며 윤기가 나는 것이 신선함을 나타냅니다. 색상이 균일하고 선명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밝거나 변색된 무화과는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화과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적당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과하게 물러진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무화과는 과즙이 풍부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물렁한 경우에는 과일이 과숙해져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무화과는 달콤하고 강한 과일 향이 납니다. 무화과의 향이 약하거나 신맛이 느껴진다면 신선하지 않거나 맛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화과 보관법. 신선한 무화과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화과는 차가운 온도에서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보관할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잘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종이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밀폐된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의 과일칸에 보관하면 약 2-3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말린 형태로 보관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린 무화과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밀폐된 유리병이나 진공 포장된 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공기와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한 말린 무화과는 실온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며 간식이나 요리 재료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신선한 무화과를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화과를 냉동하려면 먼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후에는 평평한 트레이에 무화과 조각들을 놓고 약 2-3시간 동안 얼립니다. 이렇게 얼린 후에는 밀폐 가능한 냉동용 비닐 봉지나 용기에 옮겨 담아 공기를 최대한 제거한 뒤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한 무화과는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으며 스무디, 요리 또는 디저트 재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무화과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에 포함된 단백질에 민감한 사람들은 가려움증, 발진 또는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무화과를 섭취하는 경우 소량으로 시도해 보아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자연 당분이 높은 과일로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무화과를 포함한 식단을 계획할 때 혈당 수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가 발생하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화과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나 항혈전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칼슘이 중요한 성장기 아동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노인은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신선한 향은 과일의 특유의 상큼함을 지니고 있어 먹기 전부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사과의 질감은 아삭아삭하고 경쾌하여 씹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신선한 사과는 겉은 매끈하고 광택이 나며 속은 부드럽고 즙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감은 생으로 먹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줍니다. 색상 또한 품종에 따라 다양하며 붉은색, 노란색, 녹색 등 여러 가지 색상이 존재합니다. 고른 색상을 가진 사과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음을 나타냅니다. 사과는 보통 가을에 수확되는 과일로 한국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구할 수 있으며
영양 성분도 가장 풍부합니다. 사과의 영양적 특징. 사과는 비타민C,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100g의 사과에는 약 52칼로리, 0.3g의 지방, 14g의 탄수화물, 2.4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저칼로리 과일로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과의 건강상 이점. 심혈관 건강 개선.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사과를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사과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 개선.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껍질에 많이 포함된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혈당 조절. 사과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덕분에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피부 건강.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높입니다. 뼈 건강.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비타민C는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사과 섭취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 예방.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항산화 물질이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암 예방. 사과에 포함된 다양한 화합물은 특정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폐암, 대장암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사과의 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섭취하면 기분이 개선되고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과 고르는 법. 사과의 껍질은 품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른 색상을 가진 사과를 선택하세요. 변색된 부분이나 갈라짐, 흠집이 있는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사과가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사과를 손에 들어보았을 때 무겁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사과를 선택하세요. 같은 크기의 사과 중에서 무게가 더 나가는 것이 수분이 풍부하고 신선하다는 신호입니다. 크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되 일반적으로 중간 크기의 사과가 가장 맛있습니다. 신선한 사과는 상큼하고 과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과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향이 강하고 신선한 과일 냄새가 나면 맛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질감은 신선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하고 아삭한 느낌이 드는 사과를 선택하세요. 너무 부드럽거나 물렁한 사과는 숙성이 지나쳤거나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품종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다릅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품종을 미리 알아두고 그 품종의 특징을 확인하여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보관법. 사과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여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과는 저온에서 신선도를 잘 유지하며 부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사과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줄이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봉지를 선택해 과일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0도에서 4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운 온도에서는 사과의 질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여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과일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냉장 보관하지 않을 경우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러 개의 사과를 보관할 때 유용합니다. 사과는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한 온도에서 잘 보관됩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사과를 상자나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면 통풍이 잘 되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보관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한 사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한 사과는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과를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기거나 원하는 크기로 자릅니다. 씨와 심지도 제거해야 합니다. 사과 조각을 1, 2분간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담가식히면 색깔과 질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물기를 잘 제거합니다. 냉동용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냉동합니다. 이때 날짜를 적어두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사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호흡 곤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과일이나 화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사과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하루 한두 개의 사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사과를 포함한 과일을 섭취할 때 적절한 양을 조절해야 하며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산성 과일로 과도한 섭취 시 치아 에나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통해 산성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과 주스는 더욱 높은 산성을 가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특정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즙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사과를 섭취하는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물, 항생제, 콜레스테롤 저하제와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하루에 사과 하나 의사를 멀리한다. 이 유명한 속담은 사과의 건강 효능을 강조합니다. 사과는 비타민C,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과를 포함한 과일과 채소 소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속담은 사과의 많은 건강 이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과와 심장 건강. 사과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는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과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과의 껍질에 포함된 물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과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과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과와 다이어트. 사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과는 다이어트 중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사과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체중 감소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사과는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과는 그 독특한 외관과 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과일입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라는 속담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다소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만 모과는 뛰어난 건강 효능과 향긋한 아로마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과는 한방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효능은 현대의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과는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로 일반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 시기에 수확한 모과는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모과는 노란색의 아름다운 외관과 향긋한 향이 특징으로 과육은 단단하고 껍질은 부드럽고 털이 있어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한 향 덕분에 모과는 차로 우려내거나 음식에 향미를 더하는 데 적합합니다. 모과의 영양적 특징. 모과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로 비타민C, 비타민 A,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기여하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모과는 100g당 약 78칼로리의 낮은 칼로리를 자랑하여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모과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건강에 기여하며 100g당 약 197mg의 칼륨이 있어 혈압 조절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고 에너지 생산에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과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와 항염증 작용에 기여합니다. 사과산과 구연산 같은 유기산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모과의 상큼한 신맛을 제공합니다. 모과의 건강상 이점. 면역력 강화. 모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 모과를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모과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과는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기침과 가래 완화. 모과는 전통적으로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과에 포함된 유기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기관지의 염증을 줄이고 기침 반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따뜻한 모과차나 모과청을 섭취하면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작용. 모과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며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혈압 조절. 모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모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 모과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 B, B6 등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어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모과는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주는 과일로 추천됩니다. 당뇨 예방. 모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과당이 다른 당분보다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체내 당분의 흡수를 느리게 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모과를 통해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모과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 이롭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과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의 징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염증 완화. 모과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모과를 차로 우려내어 섭취하면 이러한 효과를 더욱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모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시간을 늘려주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과는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하며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과일입니다. 모과 활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모과차로 우려내거나 모과청을 만들어 음료로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하거나 디저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모과를 얇게 썰어 물에 우려내어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과의 향긋한 향과 맛이 우러나 차가 달콤하고 향긋하게 변합니다. 모과를 껍질째 사용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모과차는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목소염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모과를 얇게 썰어 설탕과 함께 밀폐 용기에 담아 일정 기간 숙성시키면 모과청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과의 향과 맛이 설탕에 스며들게 됩니다. 모과청은 물에 타서 음료로 마시거나 요리에 향미를 더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저트나 요거트에 추가하여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모과를 잘게 썰어 설탕과 함께 끓여서 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끓일 때 레몬즙을 추가하면 상큼한 맛이 더해집니다. 모과잼은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 먹거나 디저트의 토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이나 팬케이크에 곁들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모과를 썰어 소주나 증류주에 담가 일정 기간 숙성시키면 모과 술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과의 맛과 향이 술에 배어들게 됩니다. 모과 술은 음료로 즐길 수 있으며 디저트와 함께 제공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특별한 자리에서의 건배주로도 적합합니다. 모과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과를 넣은 파이, 케이크 또는 타르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과의 조림을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모과 디저트는 특별한 날이나 손님 접대 시에 좋은 선택이며 모과의 독특한 맛과 향이 디저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모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 시 피부 발진, 가려움증 또는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과를 처음 먹어보는 경우 적은 양을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한 후 추가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섭취하는 경우 소량으로 시작하고 소화가 잘 되는지 확인한 후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모과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당뇨약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요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근은 그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근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연근은 제철에 수확된 신선한 제품을 통해 최고의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연근의 영양적 가치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를 포함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근의 제철은 가을에서 겨울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가 연근의 수확 시기로 이때 수확된 연근은 맛과 영양이 가장 뛰어납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 부분으로 깨끗한 물속에서 자생하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연근이 몸에 안정감을 주고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리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연근은 몸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근의 겉면은 거칠고 속은 부드러운 질감을 지니며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리 과정에서 양념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어 다양한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근의 영양적 특징. 연근은 영양적으로 매우 뛰어난 식재료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와 신경계 건강을 지원하며 피로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연근의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포만감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연근의 건강상 이점. 면역력 증진. 연근은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면역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감기와 같은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화 개선. 연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100g의 연근에는 약 4.9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지원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근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체중 관리. 연근은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 덕분에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부풀어 올라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주며 이는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연근을 포함한 식단은 건강한 체중 유지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연근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연근을 섭취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연근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연근의 수분 함량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를 해로운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염 작용. 연근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만성 염증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연근의 항염 작용은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근의 특정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연근은 스트레스 완화와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증 및 불안증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독작용. 연근은 간 건강을 지원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근의 해독작용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여 체내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간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혈작용. 연근은 지혈작용이 뛰어난 식품으로 특히 출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근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여 출혈을 줄이고 상처 회복을 도와줍니다. 생리통이 있는 여성이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유익하며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도 지혈 효과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연근을 섭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 연근은 생리통 완화와 생리불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연근이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식품으로 여겨지며 생리전 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근의 차가운 성질은 몸에 열을 내리고 안정감을 주어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연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 후 가려움증, 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이나 다른 식물성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연근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섭취하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이나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식이섬유 섭취가 적었던 사람은 처음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서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근은 저당지수 식품이지만 당뇨병 환자는 연근을 섭취할 때 혈당 수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연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당뇨병 관리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른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할 때 혈당 상승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근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과도한 칼륨 섭취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여겨지며 생리 중에 섭취할 경우 일부 여성에게는 생리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리 중에는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연근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근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연꽃의 상징성. 연꽃은 불교에서 깨달음과 순수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연근은 그 뿌리로서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꽃은 물속에서도 더러운 환경에서 자생하며 그 모습이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연근의 역사. 연근은 중국에서 7,000년 전부터 재배되어 왔으며 고대 문서에서도 연근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근은 예로부터 귀한 식재료로 여겨져 귀족과 왕족의 식탁에도 오르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밤의 계절,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수한 밤의 풍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밤은 그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밤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왔으며 그 고소한 맛은 단순한 간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밤이 많이 재배되며 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밤 나무의 성장에 적합합니다. 밤은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온 전통식품으로 특히 가을철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밤의 제철은 가을입니다. 특히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가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확된 밤은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날씨와 함께 밤을 구워 먹는 전통은 한국의 가을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밤은 체온을 높여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밤은 특히 쌀쌀한 날씨에 먹기 좋은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또한 밤은 기력을 보충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은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밤의 껍질은 두꺼워 저장성이 뛰어나며 신선한 밤은 껍질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야 합니다. 또한 밤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밤의 적정 하루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별, 활동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0g에서 60g 정도가 권장됩니다. 이는 약 5개에서 10개의 밤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섭취량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과다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밤의 영양적 특징. 밤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특히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과 신경 전도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밤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밤의 건강상의 이점. 면역력 강화. 밤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성과 기능을 지원하여 감기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분한 비타민C 섭취는 면역력 증진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계절 변화가 심한 가을과 겨울철에 밤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매우 유익합니다. 소화 건강 개선. 밤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100g의 밤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밤 섭취는 소화 불량을 줄이고 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심혈관 건강 유지. 밤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며 마그네슘은 심장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밤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체중 관리. 밤은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 덕분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하며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30g에서 60g 정도의 밤을 간식으로 섭취하면 영양소를 보충하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체중 조절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피부 건강 개선. 밤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밤을 섭취하면 피부가 건강하고 빛나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밤은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운동 전후 간식으로 적합하며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특히 신체 활동이 많은 날에 유용합니다. 또한 밤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증진. 밤은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들 미네랄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노인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밤에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정서적 안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밤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혈당 조절. 밤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당뇨 환자에게도 적합한 간식으로 여겨집니다. 규칙적인 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항암 효과. 밤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체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은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에 민감한 사람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밤을 시도하는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발진,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을 처음 먹어보는 경우 소량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밤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밤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다른 고칼로리 간식과 함께 섭취할 때는 그에 맞춰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나 노인은 소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므로 밤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밤의 질감이나 크기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서 주거나 충분히 익힌 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경우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밤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식이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식품입니다. 밤에 풍부한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섭취한다면 가을철 건강한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밤은 소화 개선, 체중 관리,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므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과 대추와 같은 다른 건강식품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더욱 가을이 깊어지면 주황색의 감이 시장과 마트에 진열되어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감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그 영양적 가치와 건강상의 이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는 물론 피부 건강, 소화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은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의 다채로운 매력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며 특히 전라북도, 남원과 경상북도, 고령이 유명한 생산지입니다. 감은 기후와 토양이 잘 어우러져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감의 제철은 가을, 즉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수확된 감은 당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러워 가장 맛있습니다. 특히 늦가을에 수확한 감은 단맛이 극대화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합니다. 제철 감은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감은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는 과일로 체내에서 수분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은 특히 여름철에 더위로 지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위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름에 감을 섭취하면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으며 또한 감의 상큼한 맛은 더위를 잊게 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감이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는데 이는 감에 포함된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과 독특한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외부는 주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내부는 연한색을 띠고 있습니다. 껍질은 얇고 과육은 크고 부드럽습니다. 감의 표면에는 주름이 없고 매끈한 것이 좋은 품질의 감입니다. 또한 감은 보관할 때 익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숙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의 영양적 특징. 감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로 비타민 A, C, E, 식이섬유, 칼륨, 철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각각의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감을 섭취할 때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또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 100g당 약 7mg의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어 일상적인 식단에서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 100g당 약 3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하루 권장량의 일부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감의 영양 성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0g당 칼로리는 약 70칼로리로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약 18g으로 자연적인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유용합니다. 단백질은 0.6g, 지방은 0.2g으로 일반적으로 과일이 갖는 저지방 특성을 따릅니다. 이 외에도 감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감은 단순한 간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 건강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의 건강상의 이점. 면역력 강화. 감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고 면역계를 활성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의 발생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면역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 개선. 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지원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항산화 작용. 감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항산화 성분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건강한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을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증진.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에 포함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의 수분 함량이 높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피부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을 섭취하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감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과의 균형을 통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감에 포함된 다양한 항산화 성분 역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감은 저칼로리 과일로 100g당 약 70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간식이 됩니다. 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체중 관리에 적합합니다. 혈당 조절. 감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으며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감은 당뇨 예방과 관리에 적합한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눈 건강.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감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력을 유지하고 야맹증과 같은 시력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을 섭취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눈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피로 회복. 감은 자연적인 당분과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나 피로할 때 감을 섭취하면 신속하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의 수분 함량도 높아 탈수 예방에 기여하며 피로를 덜 느끼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유용합니다. 스트레스 완화. 감의 달콤한 맛과 향기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의 자연적인 영양소와 풍부한 수분은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 고르는 법. 감은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며 각 형태에 따라 고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단감, 반시, 홍시, 대봉감, 감말랭이, 곶감 등 형태별 감을 고르는 법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단감 고르는 법. 단감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색상은 주황색 또는 노란색이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하며 선명하고 균일한 색상이 신선한 단감을 나타냅니다. 껍질은 주름이나 흠집이 없는 매끈하고 깨끗한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손에 들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져야 하며 물렁하지 않고 단단한 느낌이 좋은 품질을 의미합니다. 향기는 진하고 달콤해야 하며 향이 강할수록 맛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가 잘 떨어진 신선한 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시 고르는 법. 반시를 선택할 때는 색상과 단단함이 중요합니다. 주황색에 약간의 붉은기가 돌 수 있으며 색상이 균일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적당한 단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껍질은 주름이나 상처가 없는 매끈하고 깨끗한 표면을 선택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샘플을 시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떫은 맛이 덜한 것이 바람직하며 숙성 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므로 원하는 맛에 맞는 반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시 고르는 법. 홍시는 진한 주황색에서 붉은색까지 다양하며 색상이 고르고 선명한 것이 신선한 기준입니다. 부드러움도 중요한 요소로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져야 하며 너무 물렁해지기 전에 적당히 익은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신선한 홍시는 강한 과일 향이 나야 하며 향이 강할수록 맛이 좋습니다. 껍질은 흠집이나 주름이 없는 매끈한 것을 선택하고 줄기는 신선하고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대봉감 고르는 법. 대봉감은 크고 통통한 것이 특징이며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은 진한 주황색 또는 노란색이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하며 무게감도 중요합니다. 과육이 가득 차 있어야 하므로 손에 들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드러움은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물렁하지 않은 상태가 최상이며 향기가 진하고 달콤해야 좋은 품질을 나타냅니다. 감말랭이와 곶감 고르는 법. 감말랭이는 자연스러운 갈색 또는 황금색이 좋은 품질을 나타내며 색상이 고르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건조 상태는 너무 건조하거나 과도하게 촉촉하지 않은 것이 이상적이며 적당한 수분이 유지된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샘플을 시식해 보아야 하며 당도가 높고 떫은 맛이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말랭이의 표면은 매끄럽고 찌꺼기가 없는 것이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곶감의 경우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밀봉이 잘 되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법. 감의 신선함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감은 숙성이 필요하므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세요. 충분히 익은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넣어 습기를 차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감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므로 다른 과일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빨리 익지 않습니다. 반시는 떫은 맛이 있어 숙성을 위해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에서 서늘한 곳에 두어 자연스럽게 익히며 완전히 익은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담아 신선함을 유지하고 숙성 정도를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시는 매우 부드럽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담고 숙성이 완료된 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할 경우 에틸렌 가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봉감은 상온에서 보관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하며 익은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부드러움을 체크하고 너무 물러지기 전에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말랭이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장고나 냉동실에 두는 것이 좋고 냉동 보관 시 신선함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곶감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보관하며 습기가 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어야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감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시와 같은 떫은 감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떫은 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떫은 감은 충분히 숙성된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은 상태의 감을 선택하여 소비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은 자연적인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을 섭취할 때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정량으로 권장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가벼운 발진부터 심각한 호흡곤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을 처음 섭취하는 경우 소량으로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을 섭취한 후 위장장애, 특히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감에 포함된 식이섬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을 처음 먹거나 평소에 소화가 약한 경우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을 섭취할 때 물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에 포함된 성분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조절 약물이나 당뇨병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